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은 가운데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좀 더 도톰한 외투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쉽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서풍이 불어오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는데요.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3도, 포항과 경주가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의 더딘 복구와 이재민들의 딱한 처지를 보면 지금껏 국가는 도대체 뭘 했나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가 제각각이고 정치적 상황도 녹록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장송은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 1년, 재해의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이재민은 살 집이 없고 부서진 건물은 방치돼 왔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죠. 법안이 없대요, 법안이. 그래서 해줄 수가 없대. 그나마 지진 1년을 기점으로 지역 정치권에 의해 허술한 피해 복구 실태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복구 비용의 산정 기준을 인상하고도 정작 포항 지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 복구비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포항 지진에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이어서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도 지진 피해 관련 법안 6개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포항 지진 특별법과 재해 지원 예산에 초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이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김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어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산발적인 복구 대책은 피해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 포항시가 참여하는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허 위원장 역시 이후에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당 정치인으로서 정부의 안이한 피해 복구 실태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떤 정치 그런 영향이 있다 해도 국민을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1년 동안 우리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 이렇게 울부짖고 정말 지진 피해 복구라는 최대 민생 현안 앞에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의회가 포항 지진 피해 회복과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지진 원인 규명을 위한 관련 정보 공개와 재난지원금 인상 소금 미적용에 따른 추가 지원, 국회에 계류 중인 지진 관련 법안 통과와 법률 개정 촉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서 이전 부지 선정을 두고 경주시와 의회 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잘못된 행정 절차로 예산 낭비와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고 경주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부지를 새로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선정을 두고 경주시와 의회 간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시는 낡고 오래된 기존 경찰서 부지를 받고 새로운 부지를 경찰서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당초 서학동 부지를 선정했지만 경북도에서 농지 전용을 불허하자 새로운 부지 선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 경주시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예산을 승인했는데 잘못된 행정 절차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주시가 서학동 부지 선정이 어렵게 되자 천북면 지역으로 공공청사 이전을 추진한다고 공고하면서 혼란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인해서 승인을 해줬고 그리고 또 예산도 올 당초에 40억 부지 매입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 못하고 민민 갈등만 초래하고 그간의 예산 낭비라든지 그다음 시간적 낭비.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경북도의 농지 전용 불허 과정을 예측하지 못해 부지 선정이 늦어졌다며 이달 말까지 이전 부지를 다시 선정하고 경북도와 농지 전용 사전 협의 등의 투명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서학동 당초 부지가 그 당시에 그 관련 부서에서 법적 검토 결과 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농지 전용 협의한 결과 농지 전용으로 연쇄적인 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배정된 40억 원의 부지 매입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넘길 예정이며 경주시 의회는 오는 22일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경찰서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도 김경훈 부장판사는 국고 보조금으로 받은 대학연구원의 연구비를 되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 전 부총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기획홍보팀장 B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된 연구비 9,500만 원 가운데 3천여만 원을 되돌려받은 뒤 학과 운영비와 입시 지원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치원 입학 절차가 시작됐는데 사립유치원 파동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길게 줄을 서야 하는 학부모 불편은 줄었고 문을 닫겠다는 일부 유치원은 지금으로서는 쉽게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예전에는 텐트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유치원 입학자 추첨 순서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 엄마가 가고 한 군데는 제가 가고 한 군데 언니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같은 날 추첨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모습은 줄어듭니다. 교육당국이 입학과 추첨,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도입했습니다. 과열 경쟁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도입된 지난해는 대구 1곳, 경북 5곳 유치원만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대폭 늘었습니다. 대구는 사립유치원 256개 가운데 158개, 62%가 동참했습니다. 경북은 유치원 238개 가운데 66개, 27%만이 참여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원화수가 많이 안 차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다. 내년에는 조례를 만들어 온라인 시스템을 정착시킵니다. 처음 학교로를 통한 원화 모집은 오는 21일부터 6일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문을 닫겠다는 일부 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폐원을 검토하거나 신청한 유치원은 대구 5곳, 경북 2곳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하니까요. 자금지 상법 때문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시도교육청은 쉽게 문을 닫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우선 학부모 동의가 필수인 폐원 신청서 같은 절차를 강화하고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4년 넘게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3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잇따른 삼중수소 검출과 갑상선암 발병 등의 원인이 마을과 인접한 핵발전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핵발전소 제한구역 주민들의 이주 비용도 당초 정부가 발표한 8조 원보다 적은 1조 원이면 충분하다며 조속한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이 경북에서도 열렸습니다. 미팅 때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는 위기 때마다 경북인이 보여준 4대 정신을 통해 경북의 제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고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정책 결정권자가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정책이나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미국식 공개 토론 방식입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도민들에게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경북의 4대 정신을 바탕으로 경북의 제도약을 이끌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도민들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 구체적으로 20조 원 투자 유치와 국내 2천만, 해외 2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등 10개 분야 100대의 과제를 발굴해 실행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와 주민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타운홀 미팅의 취지에 맞게 방청객들도 도지사에게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원도심 살리기 23개 시군에 지금 하고 있지만 상태가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바라봐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원도심도 살리고 청년들에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농촌 조건에서 청년농부 유치해가지고 3년간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과연 정착이 가능한가? 그 3년 지나서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지사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제철소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18 에너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항제철소는 파이넥스 3공장 집진기 전력 절감 등 최근 4년간 구입 에너지 비용을 1,920억 원가량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에너지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평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규 인증제도로 미국과 독일 등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 중인 국회를 찾아 지역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한 포항시의 주요 사업은 포항 영덕 고속도로와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방제교육공원과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형산강 오염 퇴적토 정화 사업 등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사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12개 시군, 17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특히 영주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시재생이 시작됐고 가장 모범적인 재생지역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국내 첫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진행된 영주시. 쇠퇴한 시가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년간 도시재생이 진행됐습니다. 50년 넘게 무허가 정착촌으로 슬럼화됐던 구성마을은 노인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할매 목공장, 할배 목공소 등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어디에 누구마다 내 직장이 있어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1955년 개장한 이른바 고추시장인 후생시장 권역. 60년 넘은 옛 여관은 게스트하우스로 단장됐고 마당에는 지역 극단이 운영하는 인형극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운영하는 동네 방송국이 들어섰습니다. 영주는 국내에서 도시재생이 맨 먼저 시작됐고 지금까지는 가장 모범적인 재생지역입니다. 이후 안동 태사로와 성진골을 중심으로 한 중앙동, 영양군 서부리, 상주시 동성동 등 8곳, 올해는 포항 송도동과 신흥동, 의성읍, 성주읍 등 8곳이 추가로 공모에 선정되면서 경북에서는 모두 17곳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중물 예산만 1,000억 원이 넘어 전국 최고 규모입니다.
여기에 지진 재생인 흥해 재난지역 특별재생이 별도로 추진 중입니다. 경북은 도시 소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모델을. 정부는 도시재생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강력한 의지와 막대한 재정 투자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경북지자체의 인식은 아직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북도청에도 도시재생 전담과가 없고 시군에는 포항, 경주, 안동 3곳뿐입니다. 계단위조차 없는 지자체도 예천, 봉화 등 7개 시군이나 됩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는 신청한 시군이 없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전국 농민의 경북연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정부 여당의 쌀 목표 가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농민회 측은 정부가 결정한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 가격 19만 6천 원은 물가 상승률을 대입하는 산출 방법과 근거도 부족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지난 30년간 밥 한 공기 200원도 안 되는 쌀값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목표 가격 24만 원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경주시가 관내 보물과 국보로 지정된 석조 문화재에 대해 정밀 실측 조사를 합니다. 경주시는 19억여 원을 들여 석굴암 석굴과 불국사 청운교, 남산 칠불암 마이불 상군 등 34개소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실측에 들어가 내년 9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기존 수작업과 함께 3D 스캔을 병행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문화재 손상 시 복원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겁니다. 벌금 90만 원이란 1심 판결로 검찰과 법원은 모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재판 1심 판결이 나온 지 닷새 만에 검찰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 원은 애초 구형한 벌금 150만 원에 못 미치고 대구시장으로 2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90만 원에 항소할 거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 판단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타겟돼가지고 단체들한테 계속 그냥 압력받을 건데 그거보다는 법원한테 공을 떠넘기는 게 제일 맞지. 1심 재판부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말하는 건 사실 핑계거리고 거기에 재판부가 동조했다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판례와 시민의 상식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도록. 2심 재판부가 이런 배경과 여론을 모를 리 없어 부담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심 재판은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고등법원의 2심 재판 결과가 사실상 최종심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대구고등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좀 더 도톰한 외투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감기에 걸리기 쉽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서풍이 불어오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는데요.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3도, 포항과 경주가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